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가 이른바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으로 보도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검찰의 증거가 무력화된 사연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11일 검찰은 최서원 태블릿 PC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상징적 증거물인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최순실이 맞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기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태블릿을 사용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최 씨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씨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2012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동통신업체에서 보낸 독일 내 로밍 요금 안내 메시지나 외교통상부가 발신한 경사콜센터 안내 문자 등이 해당 태블릿에서 수신되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통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 씨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이 태블릿도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최 씨가 이 태블릿을 통해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해 JTBC의 보도는 어떠했을까요? 또 2012년 독일 방문 땐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잘 도착했다며 업무 지시를 하는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2012년 8월 제주도에 갔는데 조카 장시호 씨의 제주도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최 씨 것이 맞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핵심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최서원 씨와 태블릿의 이동 경로가 독일 2회, 제주도 1회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물론 최서원 씨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태블릿이 최서원 씨와 독일에 동행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당시 최서원의 남편이었던 정윤혜 씨가 사용했을 수도 있고 최서원의 조카인 장시호가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서원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장시호나 정윤회, 김한수 등 의혹이 제기될 만한 다른 인물들의 출입국 기록도 같이 밝혔어야 했죠. 그러나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밝힌 사람은 최서원 씨뿐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변희재팀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대단히 수상하다는 점을 감지하고 최서원 씨와 태블릿의 동선 일치를 무너뜨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9일 변희재 태블릿팀은 이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디어워치 팀에서 제공한 자료 화면입니다. 원래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7월 15일 독일에 있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사무실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보시는 화면은 변희재 팀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적발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의 수신자 아이디가 여기 4401616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 전송 실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4401616이라는 아이디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나타난 수신자 아이디입니다. 여기 4401616이 김한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김한수가 누구였죠? 제가 지난 두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 사건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죠.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최서원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김한수의 2017년 9월 29일 법정 증언 녹취서 일부입니다. 질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서원과 카카오톡 대화한 적이 있나요? 김한수가 대답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최서원 또한 김한수와 카톡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김한수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이게 뭘 의미하죠? 검찰은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이라고 했죠. 그러나 수신자는 김한수였습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김한수의 증언만을 사실로 인정해왔습니다. 최서원 씨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고영태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걸로 안다고 국회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한수의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렸죠. 이제 검찰은 최서원과 카톡한 적 없다는 김한수 증언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변희재 팀은 이제 검찰을 완전히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만일 김한수의 증언이 맞다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최서원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론은 허위가 됩니다. 반면 이것이 김한수의 또 다른 위증이라면 이제까지 김한수 말만 맞다고 감싸고 돌았던 검찰의 입장이 대단히 난감해집니다. 검찰이 김한수를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내러티브를 떠받치고 있었던 건 김한수의 증언입니다.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만 냈을 뿐 한동안 누가 사용하는지도 몰랐다.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았다. 이런 스토리를 끌고 가려면 김한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김한수의 거짓말을 알고도 이를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죠. 이제 검찰은 김한수를 더 이상 감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변희재 팀이 거둔 성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껏 검찰이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서원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았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태블릿과 최서원의 동선 일치 3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기는 불충분하죠. 최서원과 동행한 다른 인물이 태블릿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이 태블릿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의 지인 또는 김한수 측근들의 출입국 기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우 수상한 일이죠. 이것은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해서 제시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변희재 팀은 이 동선 일치 중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3회의 동선 일치 중에 하나만 무너뜨렸으니 나머지 2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가 무너졌으니 다른 2개의 신빙성도 위태로워진 겁니다. 동선이 일치했으나 다른 사람이 사용했음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검찰은 최서원 이외에 의심 가는 다른 인물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검찰은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가 최서원의 한국 사무실 직원이라고 언론에 허위 발표했죠. 만일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이런 발표를 했다면 증거 조작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죠. 어떤 경우든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째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검찰이 김한수와 입을 맞춰 증거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변희재 팀에 의해 적발되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희재 팀은 이제껏 검찰이 제시했던 가장 강력한 증거를 무너뜨림으로써 검찰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태블릿 사용자가 누구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증거 조작 또는 부실 수사를 통해 생사람을 잡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부당하게 끌어낸 게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태블릿 이슈 파헤치기를 계속하는 게 박통뿐 아니라 우파 전체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어느 쪽이 불리한지 감이 전혀 안 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태블릿은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 태블릿 이슈는 박통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이 궤변임을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11월 6일 미국 뉴욕타임즈의 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서원이 박통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죠. JTBC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꼭두각시임을 나타내는 또는 최서원이 사사건건 국정 개입을 했다는 상징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통이 왜 탄핵되었죠?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였습니까? 아니죠. 대다수 국민들이 저 뉴욕타임즈 만평처럼 생각해서잖아요. 그런데 태블릿 이슈가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 언어 도단이죠. 자, 태블릿 이슈가 박통과 무관합니까? 태블릿 이슈가 잘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허위 조작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JTBC가 무사하겠습니까? 홍석현이가 멀쩡하겠습니까? JTBC는 문을 닫아야 하고 중앙일보도 존망이 위태하겠죠. 검찰은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 정황, 위증 교사 정황, 그리고 이번에 부실 수사에서 생사람을 잡은 것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은 국가반역 수준의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른 셈이 되겠죠. 게다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JTBC의 허위 보도를 파헤친 언론인을 2명이나 감옥에 보냈죠. 이런 죄상이 밝혀지는데 검찰이 무사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촛불 민심과 박통의 탄핵에 있습니다. 촛불과 탄핵 모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결정타였죠. 태블릿 보도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 촛불 민심과 탄핵은 부당한 일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박 대통령의 탄핵은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정치 권력 이 세 세력의 합작품이고 태블릿 이슈 하나만 제대로 해결돼도 이 세 놈 다 잡는 겁니다. 일석삼조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